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영상을 올리지 못한 기간 동안에 사업이 힘들었냐, 아마존이 힘들었냐,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본 아마존 진출을 열심히 또 노력하고 또 이제 구매 대행 사업도 조금 진행하다가 아시다시피 중국이 팬데믹으로 화물 운송이나 택배 운송이 많이 힘들어서 오히려 포커스를 일본 아마존 쪽으로 진행해서 많이 진출을 했었습니다. 아마존 미국 쪽은 그런 대로 계속 매출이 꾸준히 유지되고 조금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신규 제품도 조금 런칭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일본 아마존 진출에 관해서 말씀드려 볼까 싶습니다. 네, 일본 아마존 진출은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대상 하시는 우리 사업자분들은 어떤 분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지금 신내동 창업센터에서도 그렇고 조금 연배가 있으시면서 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를 다니셨고 명예퇴직을 하셔서 지금 좀 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상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마존 사업이라는 게 절대 급박하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마존 글로벌 셀러 포럼을 다녀왔어요. 서울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한 거. 저희 코엑스에 다녀오신 분들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 이제 국내 활성 계좌 수가, 셀러 어카운트 수가 대략 10,000개 조금 넘는다고 발표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제가 2016년도부터 아마존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도 한 몇천 개.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성장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 이제 활성 셀러 계좌 수가 10,000개 정도 넘은 시점이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좀 젊은 세대, 저도 젊은 세대라고 하긴 좀 그런데 20, 30대의 젊은 분들은 일본 아마존 진출을 적극 권장드리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보통 한 1년에서 좀 늦게는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명예퇴직 하신 분들 40대 후반부터 50대, 60대까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실제 신내동 창업센터에도 환갑 넘으신 분들 2분이나 계십니다. 그 2분들을 그럼 못하느냐? 아니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잘하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마존 진출 대상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신내동에 또 창업센터 공석이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대상 되시는 분들은 1년, 2년 생각하시고 연락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년 6개월 정도를 이제 아마존 일본 쪽에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마진이 좋고 판매가 잘 되는 제품군은 국내산 제품, 네,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대략 4,000엔부터 한 9,000엔, 10,000엔, 최고 비싼 거는 저도 40,000엔짜리도 판매를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1년에 3개, 4개 정도 판매하고 말았어요. 물론 광고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 마진도 확보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판매량도 확보하실 수 있는 제품은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4,000엔에서 한 10,000엔 정도 요 사이의 제품을 판매하시게 되면 판매 가격 기준으로 대략 30%의 마진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지금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BA가 유리하냐, FBM이 유리하냐. FBA가 판매량 늘리고 매출 늘리기에는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약점 조건이 있어요. 네, FBA로 판매를 많이 하려면 판매 금액 자체가 좀 낮아야 돼요. 대략 2,000엔, 3,000엔, 심지어는 1,000엔짜리도 있어야 되고. 그럼 이런 제품을 판매는 많이 하는데 내가 상품을 일본에 보내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20kg짜리 한 박스를 미국 아마존에 보내려면 대략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에서 30만 원 사이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어떠냐? 일본도 비슷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일본에 현지 법인이 없기 때문에 일본 갈 때 수입자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품이 혹시나 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식기류라든지 이런 수요가 많은 류의 제품들은 아시잖아요. 일본 어떤 후생성에 등록을 한다든지 인증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러한 제약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약 조건을 다 뚫고 판매를 하면 마진이 남는 제품이 있겠느냐? 물론 있겠죠. 뭐 마스크팩이라든지 뭐 고가의 뭐 어떤 기능성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뭐 식품이라든지.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제품을 우리 명예퇴직하신 1인 사업자가 단번에 진행하시기는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일본 아마존에 한 가지 품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인증이나 뭐 검역이나 이런 게 필요 없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제품이 판매량이 많으냐? 판매 가격이 대략 2,000엔 내외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주에 뭐 한 개, 두 개 그 정도밖에 나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FBA는 우리가 명예퇴직하신 분들 저하고 같이 진행하시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FBM이 제가 1년 6개월 진행하면서 느낀 바이지만 훨씬 마진면에서는 좋습니다. 일단은 재고 부담을 적게 가져가셔야 돼요. 즉 판매가 되면 네이버 쿠팡에서 주문해서 보내줘도 돼요. 예, FBM이 배송이 대략 한 10일에서 한 15일 정도로 일본 아마존에서 세팅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소비자가 그거에 대한 컴플레인 비율이 되게 낮습니다. 낮아요. 거의 뭐 없는 정도예요. 가끔 가다가 배송이 언제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받을 뿐이지 배송이 늦었다고 해서 컴플레인을 받은 경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게 FBM의 장점이고요. 그럼 실제 FBM으로 발송을 하면 어느 정도면 받을 수 있냐? 이 구간이 잘 맞으면은, 그러니까 월요일 날 만약에 고객이 주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상품을 내가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일정 소량의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서 3PL 창고에서 바로 출고가 된다면 목, 금이면 충분히 고객이 받을 수 있어요. 네, 월요일 날 주문,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출고가 돼서 비행기를 태우고 수요일 날 현지에 도착을 해서 일본 사과 택배가 배송을 하게 해주면 그 다음날, 그러니까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빠르면 4에서 5일, 조금 늦어도 6, 7, 8, 이 정도면 배송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일본 현지 FBA 쓰는 것보다 조금 느리겠죠. 조금 느리겠죠. 그런데 제가 FBA로 판매해 보면 좀 느낀 점은 일본의 아마존 프라임 고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출고되는 거 보면 하루 이틀에 받는 분들도 있지만 이 일본 아마존 FBA 제품인데도 3, 4일, 5일 뭐 이렇게 걸리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FBM이 한국 우리 셀러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다. 마진면에서. 네, 그래서 FBA 제품들은 중국 셀러들이 많이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경쟁하기에는 힘들다. 네, 힘들다. 네, 그게 이제 3번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물류사를 선정하셔야 되는데, 자, FBM을 활용하실 수 있는 물류사는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바로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흔히들 중진공이라고 하시죠. 중진공 고비즈 사이트에 가시면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 탭이 있습니다. 그 탭에 들어가시면 이 아마존 일본 FBM이 가능한 물류사들이 엑셀 파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걸 활용하셔야 돼요. 그걸 활용하시면 내가 어떤 물류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지, 이 물류사가 좋은지, 가격이 적당한지 이런 거에 대한 비교 분석이 바로 가능해요. 바로 가능해요. 예, 저도 그 물류 회사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3PL 물류 창고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일정 비율 하루에 2개, 3개씩 판매되는 거는 제가 택배 포장해서 보내지 않고요. 3PL 창고에 바코드 작업을 해서 입고를 해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고요. 네, 오늘은 이제 간략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차차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세무 회계 처리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또한 뭐 처음에는 당연히 내가 신고를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 세무 회계 처리를 매출이 없을 때는 신고할 때만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시면 돼요. 내가 기장이라는 서비스를 계약을 해서
뭐 물론 월 단위로 비용이 나가는 걸 하시면 좋겠지만 초기에 매출이 없을 때는 이런 부분도 부담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1월 달, 그 다음에 7월 달 이렇게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의뢰해서 비용을 내시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5월 달, 6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접촉하셔갖고 연락하셔서 처리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김앤윤 회계사 사무소를 2016년도 사업 시작할 때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네, 저한테 여기 영상 설명란 하단부에 폼을 작성해서 주시면 연락을 저희가 김앤윤 회계사 전담 매니저분께서 연락을 드려서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그러니까 일반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보다는 분명 모든 비용이 한 20%에서 30% 저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아마존 진출하실 때 필수적인 그 가상계좌 서비스를 받으셔야 돼요. 아직 계좌 개설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상계좌, 즉 일본, 미국에 내 계좌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신청하셔야 돼요. 네, 우리 핑퐁 글로벌에 우리 정글스카우트 전담 매니저분께서 계셔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수료율 저렴하게 하실 분들은 네, 기존에 이제 W사나 뭐 P사를 사용하시던 분들 이전하셔도 좋습니다. 밑에 폼에 작성해 주시면 또 우리 전담 매니저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가입, 계정 가입부터 아마존에서 대금 수취 계좌 바꾸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인도 델리 박람회를 다녀올 겁니다. 네, 가서 실시간 방송도 진행하고 현지 소식을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